제야의 미술 또는 제야의 전통이라는 말은 맨 처음에 제가 사용한 말은 아니고 어떤 평론가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에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술의 영역보다는 약간 바깥에 그 주변에 있는 게 어쩌면 동양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 동양화 안에서도 정통 미술이 있다면 또 주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알 수 없는 작가들이 그린 작가 이상의 그림이나 공예 전통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술이라고 할 수 없다가 미술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직은 또 미술이란 말로 포획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주변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것을 제야 전통 또는 제야의 미술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재미있는 순환이 있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미술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제야가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것이 중심으로 오고 또 주변의 것이 또 남고 다시 중심으로 간 계속 어떤 순환이 있고, 전통과 전통이 아직 못된 어떤 것들이 계속 흐르는 과정, 그런 문화의 과정을 또 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류 동양화 역사는 어떻게 보면 사대부 엘리트 계층을 위주로 이렇게 돌아갔고, 유교 문화의 가부장 원리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동양화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완전히 제가 몰입하기는 아쉬운 부분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주변부,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려진 그림들, 공예, 그리고 아마도 이름 없는 작가 중엔 여성도 있었을 것이고 가부장이 아닌 남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제도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수많은 작업들, 예술품들, 그래서 더 자유로움과 생생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산수화를 그릴 때 모가적인 그런 자연 합일 사상이 산수화에 깔려 있다라고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산수화 철학에서의 자연 합일이라는 게 뭘까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현대 여성의 입장에서 내 몸의 변화나 어떤 달주기 같은 것과 산수화가 가지고 있는 자연관, 이런 게 좀 연관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사람이 되게 변하는데 그런 게 바로 자연합일 아닌가 하면서 제 나름대로 보는 산수화가 아니라 몸으로 느낀 산수화 같은 거를 그려보기도 했었고, 이번 전시에 이제 캐리라는 구작이 함께 전시되는데 그 작업 대표적이고요. 동아시아 신화 이야기 중에 거북이가 인류에게 문자와 이미지의 기원이 되는 도형을 등껍질에 짊어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한테는 동아시아 신화 속의 이 이야기가 항상 문명과 예술의 기원이자 또 미술의 기원처럼 여겨졌어요. 특히 동아시아의 서화 전통은 글과 그림이 서로 상동하는 관계 속에 있고, 그림은 글씨처럼 그리고 글씨는 그림처럼 쓰고, 이런 전통들이 있어서 서화의 기원, 제가 하고 있는 이 미술의 기원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신문 기사 중에 서해안 앞바다에서 이제 푸른 바다 거북이가 죽어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거북이의 사체를 부검을 했더니 그 거북이 뱃속에서 삐라 다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닐을 잔뜩 먹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제 거북이가 죽은 것인데, 이 거북이 기사를 딱 보았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시아 신화 속의 거북이 이미지하고 딱 겹쳤어요. 하늘에서 인류를 위해서 전해준 어떤 문명의 선물인 그 문자가 이제 혐오의 언어가 돼서 삐라다발이 옮겨지고, 그것을 먹고 거북이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전시 자체가 그 옛날 고대 신화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오랜 시간을 경유해서 지금의 이제 신문 기사에서 본 어떤 사건, 이거를 겹쳐진 것인데, 현대 문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뭔가 막다른 곳에 있을 때 신화 속에서 어떤 지혜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 신화라는 게 꼭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무생물들이나 제가 다루는 물질, 물건들이 숨쉬고 있을 것만 같은 애니미즘적인 세계관하고도 연동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알고 이해하고 있는 세계 바깥에 또 한 겹 또는 여러 겹 거대한 우주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제 작업에는 계속 바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시 제목인 코스믹 터틀도 거대한 우주, 알 수 없는 어떤 그 세계와 아주 작고 느리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생명체인 거북이가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랑 대비되는 거대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 앱을 통해서 오래된 병풍들을 따로 구매를 하거나 나눔을 받아서 병풍들을 모아왔어요. 병풍 그림들은 누군가 손으로 직접 그린 좋은 서화도 있지만 대체로 특정 시기에 이제 인쇄된 산수화 이미지를 그대로 써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산수화라는 건 동양화 철학에서는 어떤 이상향을 지향하는데, 그 이상향이 계속해서 복제되고 말 그대로 이 카피된 산수화 그림이라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또 이 산수화는 지금은 이제 폐기되고, 근데 그 폐기된 산수화를 가지고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택배 박스 같은 데 붙여서 그리고 약간 재단을 해서 마치 팝업북처럼 다시 이렇게 세운 그런 종이 콜라주 작업이 이제 산수화적 현장입니다. 근데 이런 병풍을 구매하거나 나눔을 받으면 그 집안의 의식이나 의례 같은 것들이 배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사용할 땐 조금 무섭기도 하고 꺼림직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병풍 그림들을 활용해서 다시 작업을 하면서 버려지고 있는 전통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소박하게 좀 다시 세워보는 것, 그러면서 그 그림이나 원래 이 물건의 쓰임 안에 들어있었던 소중한 것들도 다시 좀 세워보려는 의지 같은 것들이 이 작업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서해안 앞바다에서 삐라를 먹고 죽었다는 거북이 이야기가 환경 문제나 생태 문제 쪽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모순을 계속 이렇게 느끼면서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물질들을 이용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에 대한 모순,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물건들, 재료들을 다양하게 쓰고 있어도 되는 걸까? 환경에 대한 문제, 생태에 대한 문제는 신화적인 거대한 세계에 대한 감각? 이런 것만으로 괜찮은가? 자문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미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 당장 답을 내리고 당장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사물들의 재활용을 통해서 버려지는 물건들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환기시키고 우리한테 거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면서 아주 조금씩 정말 느린 거북이처럼 조금의 변화들을 촉구하는 것, 그리고 그런 문화적 제안을 하는 게 제 작업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